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프로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파티에서 부품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티아 파티에서 부품을 그릴 때면 초보자들이 항상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단품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복합품으로 되어 있는 부품을 그릴 때 이것을 파티에서 그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셈블리, 즉 프로덕트에서 그려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2D로 만들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단품이 있죠? 단품은 말 그대로 하나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의 두께를 주고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는 단품, 부품입니다. 이런 단품의 경우에는 그리는 것만 신경 쓰면 되지 별다른 고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복합품을 보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부품은 복합품입니다. 색깔이 3개로 나눠져 있죠. 제각각 플레이트가 3장인데요. 이 3장은 서로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의 부품이지만 하나씩 쪼개서 보게 되면 또 낮게로 떨어져 있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용접이 돼서 한 덩어리라고 했는데 한 덩어리면 파티에서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션업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복합품을 어떤 회사는 파트로 그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또 이것을 어셈블리, 즉 프로덕트에서 그리기도 합니다. 제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따로 해서 도면으로 출력해 주는 회사일 경우에는 이것을 프로덕트, 즉 어셈블리에서 그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한 개의 덩어리라고 보고 하는 곳에서는 이것을 파티에서 그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둘 다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복합품을 통째로 하나 그려서 주는 회사일 경우에는 낮게 이 3개의 부품을 파트 상태에서 따로따로 2D로 내리는 방법을 잘 모르는 회사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간단한 부품을 프로덕트 상태에서 그린다면 그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용접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된 부품을 굳이 프로덕트에서 조립을 하듯이 만들어 놓게 되면 한 개 한 개의 부품을 2D로 만들 때 쉬울 것이다 라는 가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건 역시 파티에서 2D 부품을 낱개로 분리해서 뽑아내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품은 쉽다라는 걸 알겠고, 복합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할까요? 이론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합품은 기본적으로 삽입해서 본체를 필요한 만큼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부품이 3개이기 때문에 3개를 추가시켜줬죠. 이렇게 본문이 3개가 추가가 된 상태에서 해당하는 본문에 해당하는 플레이트를 스케치해서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부품이 모두 다 제각각 3D 도형이거든요. 다 3D 도형일 뿐더러 3개가 다 모여서 한 덩어리인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뭉쳐져 있는 것을 부품으로 뽑아낼 때 그때 회사의 사정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하는 가공집에서는 이런 부품들을 모두 다 3개로 다 쪼개서 낱개마다 다 부품을 별도로 그려서 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파트 상태에서 이 3개의 플레이트를 제각각 2D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카티아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에 넘어와서 도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품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본문 하나에 스케치를 하고 두께를 입혔죠. 물론 구멍도 같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하고 패드, 그 다음에 챔퍼를 줌으로써 이 도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더 복잡하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만큼 본문을 추가했습니다.
필요한 본문의 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리고 제각각 그 속에 스케치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든가 포켓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펼쳐볼까요? 이렇게 챔퍼에 이르기까지 마다마다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은 별도의 플레이트고 별도의 부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브라켓이라는 하나의 부품을 형성합니다. 낱개낱개가 부품이면서 용접이 된 상태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또 하나의 부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덩어리를 분리시켜서 뽑아달라고 하는 가공집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런 파트 상태에서 2D를 내릴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순서가 오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보자들이 처음에 이런 부품들을 그릴 때 감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품으로 해야 되느냐, 복합품이니까 이것을 프로덕트로 넘겨야 되느냐, 파티에서 해야 되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단품은 말 그대로 파트 상태에서 그려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접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용접물이라고 하죠. 서로서로 용접을 해서 하나의 부품을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프로덕트 어셈블리에서 하지 마시고 파트 상태에서 하신 다음에 제각각 따로따로 부품을 출력해 주든가 아니면 뭉쳐있는 부품을 그려서 출력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용접물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약간 상황이 틀려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3개의 플레이트가 용접으로 연결되는 상태라고 하면 하나의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용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 기계 중에서 변형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용접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 3개의 플레이트를 전부 다 볼트로 연결합니다. 밑에 카운트 보어를 내서 서로서로 볼트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파트 상태에서 3개가 뭉쳐진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3개의 파트를 제각각 별도로 하나씩 그리셔야 됩니다. 그 파트들이 별도의 부품으로 있게 하고 그 제각각의 파트를 어셈블리 상에서 모아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용접물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파트를 사용하시는 게 괜찮고 용접물이 아니고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파트를 사용하지 마시고 제각각 그리신 다음에 어셈블리, 즉 프로덕트 상태에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단품, 용접품, 조립품 여러 개의 부품이 모아질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냐 하면 회사마다 설계하는 방식이라든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어셈블리, 즉 프로덕트를 별로 안 좋아하고 사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프로덕트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카티아를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 너무 한편으로 쏠려서 파트나 프로덕트 한쪽만 사용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프로덕트를 하는 곳에서는 무조건 프로덕트 타입으로 그려야 되고 파트로 그림을 처리하는 곳에서는 무조건 다 파트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도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